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HSK 3급에서 독해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 중요하지만 사실 독해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HSK 4급, 5급, 6급까지 이 괄호 넣기는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3급, 4급에서 기초를 잘 닦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독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신경 쓰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확인할 거고요. 풀이 순서 중요하다는 건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이게 한 세트예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풀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문제 풀고 내가 어느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게 뭐 내가 탁 집어가지고 탁 맞아서 맞는 문제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맞는 문제여도 틀린 문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려서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푸는 게 정답인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왜 냈는지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번에서 50번 문제 제시되어 있는데 자, 보기 5개가 있죠. 그리고 빈칸 넣는 게 맞아. 이게 독해 이 부분이었지.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쭉 줄줄이 해서 같이 맞출 수 있는데 또 하나 틀리기 시작하면 헷갈려서 많이 틀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렵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기억을 하시면서 유형이 맞아 이거였지?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적절한 빈칸의 위치에 넣어야 되고요. 후반부 문제의 경우에는 A랑 B의 그 대화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 그럼 내가 이 독해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되지? 하면 순서대로 A, B, C, D, E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와 뜻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뜻만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HSK 3급의 이제 기초 과정부터 공부하실 때부터 품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품사랑 직결되기 때문에 명사는 보통 이 자리에 많이 들어가더라. 동사는 러 보통 있으면 동사는 러 앞에다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품사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첫 번째 A부터 한번 단어 살펴볼까요? 빵비에는 한국어 도금이 되는 분들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라는 형용사예요. 쓰지는 기사, 운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사 분들이나 기사를 얘기하는 명사죠. 나머 하면 그렇게 뭐뭐하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수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사, 찡구어는 지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과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가기도 해요. 동시 하면 이건 아실 거예요. 동료라는 명사. 그럼 이제 각각의 단어의 뜻을 알아서 빈칸 앞뒤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면 좋은데 여러분이 어휘량도 부족하고 빈칸 앞뒤도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품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6번부터 이제 빈칸의 위치를 보시는데 이 얘기는 누차 드리는데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 넣으셔야 돼요. 나의 책, 내 여동생, 내 남동생 이런 식으로 명사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슈디에서 샹반을 한대요. 샹반. 그러면 출근하는 거랑도 관계가 있고 명사를 넣어야 되면 이미 분석하는 사이에 A, B, C, D 중에서 얘가 들어갈 것 같구나라고 이미 답이 골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47번이요. 이제 종화위에는 什么什么的时候 뭐뭐 할 때예요. 그러면 뭐뭐 할 때잖아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더时候는 뭐뭐 할 때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길을 걸을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내가 샤오공을 한 마리 봤어 라는 거 해석이 되시면 하시는 거고요. 빈칸 앞뒤를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48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택시가 나오고요. 근데 웨이가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한테 쓰는 건데 그리고 对我们 우리에게 非常热情 우리한테 매우 친절해요. 해석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해석이 안 돼도 해석
되는 단어들만 가지고 추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49번 볼게요. 왜 이렇게 길어? 근데 真是什么什么急了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상급은 앞에 단어가 어려워도 쫄지 마세요. 뒤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힌트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漂亮极了 해놓고 엄청나게 예쁜데 지일러는 기초중국어에서 많이 보잖아요. 매우 지나치게 라는 뜻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여기서 형용사 넣으면 되겠다. 只要上什么什么网站 어렵죠. 그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야만이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지일러만 보고 真是 진짜로 매우 이래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我会说汉语但说的不是很好. 나는 말을 하는데 잘 못해 라는 해석이 있지만 비에 뭐뭐 하지마, 겸손해 하지마.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하지만 뭐뭐 하지마, 이걸 하지 말래. 너무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해서 정도부사가 올 수도 있겠구나.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我知道你的水平, 너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이거翻译를 해줘 라고 이 해석이 안 돼도 빈칸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를 다 채우고 나서 고르면 또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볼게요. 他是我的 쉬운 문제 먼저 푸세요. 왜냐면 어차피 한 개씩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갖다 낑낑댈 필요 없이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남는 거 갖다가 고민하면 상대적으로 정답을 맞추기 쉽잖아요. 他是我的 해놓고 상반도 있었고 더 뒤에 명사 있으니까 동시 넣어야겠다. 가장 쉬운 문제였어요. 그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러 때문에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방비엔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는, 왜냐면 동시랑 방비엔은 둘 다 비교적 이제 3급, 4급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품사랑 앞뒤의 위치만 확인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볼까요?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해놓고 나머지 있는 단어들 중에선 동사가 찐거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갈 때 내가 봤어요 해서 찐거를 넣을 수 있고요. 얘는 오히려 좀 쉬웠어요. 왜냐면 오이가 사람을 지칭합니다. 거라고 하는 这位女士, 이 여성분은요, 这位先生, 이 남성분은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오이는 사람을 넣어야 해요. 택시 기사님이시죠? 그래서 얘는 단어만 조금 조합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그럼 남는 건 나머가 뭔지도 모르겠고 뒤에 있는 친쉬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고 근데 다 넣고 나니까 얘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비애가 뭐뭐 하지 마라는 아시잖아요. 너무 뭐뭐 하지 마. 그렇게 뭐뭐 하지 마. 나머 그렇게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를 넣으면 되겠다. 나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는 뜻, 그렇게 나머, 그렇게 할 수 있지만 如果 나머, 그러면 비가 만약에 오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이렇게 그러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는 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쭉쭉 난이도 높은 문제, 쉬운 문제 먼저 풀고 난이도 높은 문제 풀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A, B, C, D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보통 요 네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가 빈칸의 앞이랑 뒤를 보면서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체크하시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르면, 앞뒤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아는 단어만 가지고 보통 이제 문장이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는 단어를 크게 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는 단어만 갖고도 충분히 추리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 아까 그 택시 기사님처럼 오이만 봐도 여기 사람 들어가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 위주로 해서 추론을 하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보기 보고 빈칸 위치 확인하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나머지 메꾸는 거. 이렇게 요 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의도가 뭐냐면 네가 이 뜻을 알아? 해석해봐. 이 내용이 뭐야가 출제 의도가 아니에요. HSK 3급 학생들이 독해 2를 풀 때에는 이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품사, 이 아이의 속성을 알고 이게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네가 아니? 라는 게 출제 의도예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죠. 쉬운 문제 먼저 풀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뭐 명사 같은 경우는 양사나 더 뒤에 명사 넣는 거. 부사는 주어나 동사 앞에 내가 이미 밥을 먹었어. 我已经吃了. 그래서 이징이 워의 주어와 吃了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그래서 명사랑 부사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는 어휘 활용하는 거.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3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안 쉬워요. 3급 학생들한테 3급이 어렵죠. 그쵸? 내가 이거 쉬우면 다른 급수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게 꼼꼼하게 요런 그 스킬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3급에서부터 품사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문장의 구조 관심 갖기 시작하면 4급이랑 5급, 6급까지 큰 도움을 받는데 이렇게 3급의 기초 단계부터 그냥 단어만 외워서 느낌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어휘량은 늘어서 막 급수는 올라가는데 성적이 턱턱 막혀요. 더 이상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조금은 더 단어의 품사나 아니면 그 위치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HSK 3급 출제자도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진짜로 숙지하시고 이 과정이나 제가 포인트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셔서 독해 이 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